10번 모델하우스 2부 시작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볼 텐데, 하자 발생 가능성이 높은 잘못된 방법. 이게 뭔 얘기냐? 지금 보시는 이게 우리 현장의 모델하우스 아까 3개 구현했다 그랬잖아요. 3가지 타입. 3가지 타입입니다. 조명도 밝고, 이쁜 가구 배치해놨고, 화려하고, 그렇죠. 자, 그런데, 이게 모델하우스에 설치한 도면이에요. 발코니 나가는 문에 관련된 도면인데, 지금 보시는 거대로 발코니 쪽에서 바라보면 단열재에 바짝 붙어 있어요. 문짝이, 문틀이 단열재에 바짝 붙어 있기 때문에 지금 화살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되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이거 한번 보세요. 문틀 상부에 조적을 쌓으려면 문틀 상부에 인방이라고 하는, 지금 화살표를 보고 계시는데 저렇게 어떤 보호 역할을 해서 보호 위쪽으로도 조적이 쭉 쌓일 수 있도록, 저 화살표 된 저 인방, 저게 없으면 저 인방 위쪽으로는 조적을 쌓을 수 있는 방법이 없잖아요. 문틀은 나중에 설치를 할 건데, 문틀 상부 조적의 하중을 버틸 수 있는 긴 구조물, 이걸 인방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이 인방이 설치되려면 오른쪽에는 조적이 쭉 쌓여져서 그 위에 이제 올려놓으면 되는데, 아까처럼 왼쪽에 그냥 단열재만 있다면 단열재 위에다가 인방을 올려놓고 그 위에 조적을 저렇게 쌓을 수가 없잖아요. 단열재 바깥쪽으로 조적을 한 장씩 더 쌓을 수 있는 공간이 튀어져 나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실수를 했었어요, 모델하우스에서.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단열재에 바로 문틀을 붙여서 쌓는 게 아니라 조적을 한 단 쭉 쌓아 올리고 그 위쪽에 아까처럼 인방을 걸쳐 놓을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는 바꾼 거죠. 그래야 실제로 시공이 가능하고 하자가 없으니까요. 그리고 또 이게 이제 모델하우스에서 시공된 주방 창인데, 주방 창은 보통 뭐 상부장하고 하부장 사이에 이제 있다 보니까 창이 좀 크면 좋은데 그렇게 실제로 클 수가 없어요, 현실적으로. 그래서 좀 굉장히 작은 경우가 많은데, 작다고 해도 마통풍이 치려면 분명히 창의 역할은 이제 해야 되는데, 창이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많이 열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대한 반이 열리더라도, 한 자국이 열리더라도 다 열려야 되는데, 지금 저렇게 어떤 그 도어 스토퍼를 설치를 해놔요. 도어 스토퍼는 있어야 됩니다. 손가락이 찌면 안 되니까. 근데 도어 스토퍼가 굉장히 긴 거를 해놨어요. 저렇게 긴 거를 해놨기 때문에 문이 저 크기만큼, 스토퍼의 그 길이만큼 안 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바꿨습니다. 약간 작은 범퍼 스토퍼라고 이제 그런 게 있는데, 저렇게 해놓으면 손길 염려도 없고, 창문은 창문대로 단 뭐 2cm, 3cm라도 조금 더 열려서 맞동풍의 역할, 창문의 개방의 효과를 훨씬 더 극대화해 줄 수 있는 이런 방법이 되는 거죠. 이건 이제 아일랜드 장인데, 아일랜드 상부 장이 이 중간에 선반이 저렇게 있는데 고정형으로 시공이 되는 거예요. 딱 붙어져 있었어요. 근데 아무래도 좀 불편하잖아요. 뭐 밑에다가 큰 거를 놓을 수도 있고, 뭐 위에다가 더 작은 걸 놓을 수도 있고 하려면 이 선반이 위아래로 움직이면 당연히 편리하겠죠. 그래서 구멍을 뚫고 다보라 그러는데, 이렇게 조그맣게 기역자로 생긴 이걸 이제 양쪽에 이렇게 끼울 수 있도록 홈이 있어서 이걸 끼우고 선반을 밑에, 다보를 끼우고 밑에 또는 위에, 더 위에 이렇게 한 3단 정도 이렇게 이제 해줄 수 있도록 높이 조절이 가능하도록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준 거, 이렇게 이제 변화를 줘서 실제로 시공은 합니다. 모델하우스에서 다르게 그렇게 썼던 기억이 나네요. 자, 그리고 이거 한번 보세요. 이거는 주방 벽 타일인데, 주방 벽 타일은 평면 구조상 재료 분리 역할을 하는 조인트가 들어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거 한번 보세요. 지금 아까 보셨던 그 자리입니다. 왼쪽은 골조, 오른쪽은 석고보드인 타일 뒷면의 바탕면을 지금 보고 계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재질이 다른 게 두 개가 서로 붙는 거예요. 두 개의 서로 다른 재질이 붙으면 분명히 그 부분은 끊어줘야 돼요. 조인트로 분리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저 위에 타일이고 저 위에 마감재들이 붙는 것들도 다 끊어줘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저렇게 재질이 다르면 건물 부재의 뭐 진동에 따라서 또는 온도차에 따라서 미세하게 이제 서로 움직이는데, 그 움직임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균열이 가요. 그 바탕면에 타일이라든지 도배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위에 붙여놓은 마감재도 물리적으로 띄워놓을 수 있도록 해야 되는 방법, 이거대로 이제 해야 되는데, 그래서 조인트가 들어갑니다. 타일에도 아까 조인트가 들어가요. 타일 조인트는 일반적으로 다
PVC 제품을 사용을 합니다. 타일 색깔도 잘 맞추고 그렇게 하려고 간격을 띄워놓는 간격제죠. 그런데 여기는 PVC로 해서는 안 됐었어요. 왜냐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가스 쿡탑이 앞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불을 이제 많이 쓰잖아요. 뭐 들통 같은 거 넓은 거 쓰면 불이 옆으로도 가고 뭐 사방으로 번질 텐데, 그러면은 PVC 재질이 살짝 이제 이렇게 그 오랜 시간 동안 그을러지는 그런 문제가 이제 생기는 거죠. 그래서 저렇게 쿡탑 앞에는 알루미늄 재질로 해야 되는 거예요. 알루미늄 재질로 해서 불에 강한 금속 재질, 그렇게 해서 해줘야 되는데, 알루미늄 재질이 색깔이 기존의 PVC 재질하고 조금 달라지는 문제가 있어서 그게 좀 걱정이었지만, 뭐 당연히 하자를 생각하면 바꿔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꿨던 그런 사례가 있었고요. 이렇게 금속으로 해서 바꿨습니다. 열이 전달이 되고 닿아도 변형이 되지 않고 그을르지 않고, 그래서 알루미늄 비드로 설치를 했던 거죠. 이런 비슷한 경우가 많은데, 이건 건축 시공 과정 30일 벽타일 16번 벽타일, 여기서 뭐 좀 충분히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거는 또 건축 시공 과정 30일 3번 외부 창호 공사에서 말씀드렸던 내용이네요. 창문이 한쪽만 열리죠. 주방 창호는 한쪽만 열리고 그 열리는 쪽에 이 방충망도 돼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쪽으로만 열리게 돼 있어요. 어느 주방창이나 다 이제 한쪽만 열리도록 돼 있는데, 불꽃이 있는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거에 오른쪽 창문을 열리도록 그렇게 해놓은 거예요. 저 화구하고 아무래도 가까우면 불꽃이 이제 날리잖아요. 바람이 세게 불게 되면 맞동풍 친다 그랬잖아요. 맞동풍 치면서 불꽃이 날리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불꽃이 흔들린다거나 뭐 이런 문제가 있어서 왼쪽에 창문을 열릴 수 있도록 바꿔준 거예요. 근데 창문이 열리는 쪽에 손잡이도 있고 뭐 방충망도 있고 여러 가지를 바꿔줘야 되는데 바꿔줬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자, 그리고 또 이것도 잘못된 경우 중에 하나인데, 발코니 쪽에 그 외창문은 오른쪽이 열리고 이쪽 방 쪽에 있는 내창, 이거는 좌측문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람이 뭐 이렇게 뭐 지그재그로 들어와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도 잘못된 경우라서 저것도 이제 바꿔줬던 사례가 있었고요. 이것도 잘못됐어요. 보일러 연통이 있는 쪽에 문이 열리도록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보일러 연통에서는 이제 그 안 좋은 가스가 이제 나오는데, 그게 이제 세대 내부로 들어올 수 있는 확률을 적게 해주려면 당연히 오른쪽 창문이 아니라 왼쪽 창문이 열려있도록 해줘야 되는 거죠. 손잡이고 뭐고 다 싹 바꿔서 그렇게 변경을 해줬습니다. 모델하우스하고 다르게. 자, 그런데 이게 왜 이렇게 놓치는 게 많냐, 좀 꼼꼼하게 볼 수 없냐. 이 사진은 제가 참석했던 우리 모델하우스 개관식 사진인데, 뭐 이런 식으로 사장님도 참석하고 또 시행사의 뭐 대표님, 뭐 발주처의 대표님, 뭐 이런 분들 등 관할 관청의 뭐 지자체 장, 이런 분들, 여러 VIP들이 참석하는 굉장히 거창한 지역 행사예요. 모델하우스 오픈식이. 일부러 좀 그렇게 크게 해야 좀 지역적인 관심을 일으켜서 좀 사람들이 많이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역할을 하는 거죠. 이런 행사 날짜를 딱 정해 놓을 수밖에 없잖아요. VIP들이 오는데. 이렇게 날짜를 정해 놓고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촉박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분양 일정이라는 거가 항상 촉박한데, 뭐 정부 정책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그 바뀐 정책에 따라서 예전 정책의 보호를 받기 위해서 빨리 하는 경우도 있고, 또 모델하우스가 오픈했을 때 많은 사람이 와야 되잖아요. 많은 사람이 와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시기에 오픈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뭡니까, 명절이나 뭐 연휴 이런 기간에는 오질 않겠죠. 그런 기간에는 요즘 다들 놀러 가니까 그런 기간은 또 그런 기간대로 피해야 되고, 이런 거 저런 거 다 감안하다 보면 모델하우스 오픈하는 시간 자체가 그 기간 자체가 짧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사 기간 자체가, 모델하우스 공사 기간 자체가 짧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요, 심지어는 이건 모형인데, 지금 보시는 저 빨간색 줄 저게 모형이 다 얼마나 큰지 다 나오지도 않았어요. 굉장히 큽니다. 뒤에 서 있는 사람하고 같이 크기를 비교해 볼 수 있도록, 가늠해 볼 수 있도록 좀 이렇게 그런 사진을 찾아서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 저게 너무 커서 출입문으로 못 들어오는 경우도 있어요. 전문 업체한테 이제 그 외주를 줘서 저렇게 큰 거를 싣고, 트럭에 싣고 와가지고 들어오는데, 그래서 문 앞에서 두 동강을 내가지고 다시 들어와서 들어온 다음에 다시 붙이는,
뭐 이런 웃지 못한 해프닝도 벌어진 일도 있었는데, 이런저런 이 얘기들이 왜 있느냐, 너무 급작스럽게 모델하우스 공사를 하는 게 현실이다. 그러니 모델하우스에 이런 거 저런 거 실수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다. 이런 걸 잘 캐치해낼 수 있는 방법으로 시공이 돼야 되고, 우리 시청자분들도 꼼꼼하게 잘 보셔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요. 이것도 모델하우스가 시공이 촉박합니다 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그래서 빨리 시공할 수 있는 철골로 짓습니다. 뭐 거의 100%예요. 이렇게 다 철골로 짓습니다. 그래야 한 달 이내, 또는 길어야 2달 이내에 완공을 하는 거거든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오늘 10회 모델하우스 여기까지 말씀드렸고요. 다음 시간에는 11회 공사장 민원 말씀드릴 텐데, 현장에서 가장 조심하는 게 안전이고 민원이라고 그랬습니다. 뭐 안전은 어느 정도 제도화되어 있고 뭐 최소한 몰라서 못하는 건 없는 그런 현실이죠. 그런데 문제가 이제 그러면 민원인데, 공사장 주변에 거주하는 분들이 뭐 시끄럽다고 느끼는 순간, 나 이 현장 시끄러워 느끼는 순간, 정말 여러 가지 행정 규제들이 뭐 질비하거든요. 이런 민원들이 언제 생기고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말씀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